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월 6일 주간 IT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주간 IT 뉴스가 좀 늦었네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882 삼성전자 5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퀄컴은 3일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0에서 스냅드래곤 888의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은 기존 TSMC 7나노 공정에서 삼성의 5나노 공정으로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프로세서와 5G 통신 모뎀 하나로 합친 5G 통합칩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상위 모델이 아닌 7 시리즈의 5G 모뎀을 통합한 칩을 선보였으나 올해에는 최상위 모델의 3세대 5G 통신 모뎀 X60을 탑재해서 칩을 생산한 점이 돋보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5G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CPU의 성능은 25%, GPU의 성능은 35%의 성능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미지 처리 장치에도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당 120프레임 버스트 스냅샷으로 초고속 고해상도 액션샷을 촬영하거나 3개의 4K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영상을 동시에 캡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는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퀄컴의 최상위 AP 제품의 생산이 TSMC에서 삼성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 업계에 상당히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쭉쭉 오르고 있는 삼성 주가가 잇따른 호재 덕에 한 번 더 상승할 각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인텔에 관한 최근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인텔의 CEO 밥 스완이 인텔이 7나노 공정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5나노, 3나노 자체칩 생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IT 전문 매체 PC 매거진은 밥 스완 인텔 최고 경영자가 이날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는 7나노에 계속 투자할 것이고 5나노, 3나노에 투자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종합반도체 회사를 유지하며 운영 방식을 진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텔은 내년 말 7나노 칩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자체 공정 도입 지연으로 어려워 보임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텔이 AMD가 TSMC의 생산 위탁을 하는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텔의 목표는 지금처럼 종합반도체 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판단인지는 상당히 의문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인텔의 11세대 CPU 로켓레이크의 스펙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i7 라인업에서는 전작 대비 4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출된 긱벤치5 점수는 단일 스레드 및 다중 스레드 워크로드 모드에서 코맨레이크보다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700K보다 약 100MHz 느린 부스트 클럭이 5GHz인 엔지니어링 샘플인 것 같습니다. 부스트 클럭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코어 테스트에서 1645점으로 1700K의 1220점 대비 큰 상승폭입니다. 멀티 스레드 테스트에서 9783점으로 1700K의 7204점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일 스레드 부분에서 30에서 35%, 다중 스레드 구간에서는 40%에 가까운 개선입니다. 이번에 써니코브 아키텍처로 업그레이드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점수로만 보면 5800X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AOTS 벤치마크에는 1900K가 포착되었습니다. 1900K는 루머처럼 8코어 16스레드 구성입니다. 베이스 클럭은 3.5GHz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부스트 클럭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도 점수 및 프레임이 상당히 낮아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1900K가 10코어가 아닌 8코어로 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 긱벤치5의 11700K에 유출된 자료에서 클럭이 상승한 지표가 11900K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5800X보다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5900X는 상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인텔이 과연 잃어버린 게임의 왕자 타이틀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AMD의 빅나비 RX 6800XT의 작업 성능 벤치마크가 공개되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GPU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GPU의 성능이 오차 범위 이내인 모습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경우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RTX 3070이 RX 6800XT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GPU 성능이 발휘되기 전에 CPU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사 렌더링 엔진은 엔비디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프터 이펙트는 RTX 3070 선에서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편집 툴인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RTX 3070은 RX 6800 XT보다 무려 8% 더 빠릅니다. RTX 3080은 RX 6800 XT보다 14%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빅나비를 갈 이유가 없겠네요. 확실히 이전 세대 5700 XT 대비 상당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냈지만 살만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제품입니다. 저 또한 이번에 편집컴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 6800 XT 비래퍼 제품들, 특히 스트릭스 제품을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3070으로 가서 돈도 세이브해야겠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